이재명 대표의 운명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손에 달려 있는데 결자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걷어찰 것인지 결국 민주당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희대 사건 법치 무너졌다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 28표 이탈할 때는 체포 가결 가능성이 있다. 지금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의 경우에 혹시라도 지금 민주당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결의 표를 던진다면 27표만 받아도 민주당에서 27표만 받아도 뭐 가결은 가능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분포 일단 169명이 있습니다. 친명계 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은 의원이 지금 화면에 사람 보이는데 76명입니다. 76명. 그리고 이 대표 체제 이후 침묵해왔던 중립 성향의 의원 40명. 친문 및 친노, 친이낙연계 33명,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 비명계 의원 20명입니다. 결국 확실하게 보장된 건 76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에 대한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공개, 비공개 투표라고 하더라도 따져보면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긴 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명계에서는 어쨌든 어떻게든 표단석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민석 의원, YTN에 출연해서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누가 야당 탄압 국면에서 총대 메고 10명 모으고 20명 모을 수 있겠느냐. 이탈표 많아야 5표 정도다. 이탈표 나오면 그건 죄인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당내에서 비명계 의원들도 내년 총선, 공천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결표를 던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는 않습니다. 자,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 근데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확실하게 씌우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크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친명계가 주축인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부 결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안민석, 정청래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위를 입은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 기소 내용대로라면 어찌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김대중을 죽이려 했던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전두환의 비참한 최후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 동의안은 0.19의 가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입니다. 이게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당의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이 동의가 우리 민주당 내에서 또 지지자들 내에서 비등한 시점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은 이게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게 될 겁니다. 자, 저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문식 교수님? 저는 저분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이제 주요 당직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친명계에 이제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인데요. 동아일보에서 뭐 숫자를 이렇게 나름대로 추산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비명계나 중립 인사가 많은 것 같은데 28표, 28표만 나오면 체포가 가결된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변수 중에서 빠뜨리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수? 첫 번째는 뭐냐면 어제 공개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영장이 150페이지에 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다 체포동의안이 갔을 때 구속영장에 다 청부가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감을 보였듯이 또 하나 변수는 그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제 출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처럼 그렇게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뜨겁고 국민들이 굉장히 갈라서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가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의 내용들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생중계 현장에서 말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게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요,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는 것이 공천권 때문에 눈치를 본다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상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럼 끝까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현실적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보다 총선에서 당선입니다. 내년 총선에 당선이 돼야 되는 게 더 큰 목표인데 영장에 적시된 내용, 한동훈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한 상세한 어떤 빼도 박도 못하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 네. 그리고 국민 여론이 확실하게 뭉쳐서 야 이재명 대표 이 정도면 정말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과연 민주당 의원 그 누구가 공천권 때문에 이걸 부결을 시켜가지고 방탄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할까? 아니면 이참에라도 내가 무기명 네네. 투표장에 가서 가결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싸울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살아서 오기를 바란다라고 깔끔하게 이 민주당 내 분란거리를 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저는 현실적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권종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김건식 교수 말씀을 보면 사실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부 여당도 좀 비리비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뭔가 제대로 뭐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여주고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그럼 이참에 차라리 위험 요소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 대표직을 좀 내려놓게 만들고 새롭게 시작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민주당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다음 총선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어쨌건 이제 지난 8월에 선거를 해서 네. 뽑히신 대표를 두고 지금 이 시점에 그 이야기 하는 건 민주당에서는 좀 쉬운 이야기는 일단 이번에 아니라는 기회잖아요. 이야기고. 무용계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사실 저는 일관되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실 때 직전에 정권 교체된 대선 후보가 출마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수사 받으러 가셔야 된다. 그리고 혼자 가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왔지만 이번에 체포동의안은 그냥 깔끔하게 부결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사를 받는 것 그리고 기소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구속해서 그러니까 구속되어서 그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이번 사안을 봤을 때 사실 면회의 내용이 막 언론에 공개되고 그리고 주요 혐의가 배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임은 정말로 다툴 여지가 커요.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LCT 개발할 때 부산시는 되려 기반시설까지 예산으로 깔아주고 하나도 돈을 환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되게 일반적 행정과의 어떤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안을 두고 인신을 구속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이견은 수사를 좀 거부하는 듯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수사받으러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지 구속된 채로 꼭 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근데 다만 제 고민은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은 방탄을 했다라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는 여당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해도 저는 방탄의 실체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방탄을 하냐. 근데 이번의 경우 만약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영장을 국회에서 멈추게 하면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격이 있을 걸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가 민주당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설명하는 그 내용 그리고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노웅래 의원 때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돈 봉투를 주고받는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크게 붙었던 적이 있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니 혹시라도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닌가? 네, 참 뭐 좋은 일 없는 일입니다. 자, 구자열 변호사님, 지난번에 굉장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런 표현들을 해서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뭐 나오긴 할 텐데 어떤 식의 좀 내용을
어떤 표현으로 좀 전달을 할까 좀 전망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번에 저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게 했나 봅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검사의 역할을 대신하게끔 법이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왜 이게 가결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검사를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여기에서 물적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설득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거를 조작 수사다,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민주당에서 공격할 때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정치적인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외풍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명은 자세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증거가 없다, 증거 있으면 검찰이 언론에 공개하면 될 일 아닙니까? 라고까지도 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이건 사실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설명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끌고 들어온 문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물적 증거, 정말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정도 아마 얘기하실 것도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다. 만약에 설명이 부실할 경우에는 별거 없지 네. 않았냐라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아마 이제 이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조작 수사, 정치적 수사라고 공격하신 거에 대한 맞대응 차원, 외풍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의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떳떳하면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의 의혹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검찰 소환 수사에 당당히 임하셨던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을 그 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잠시 후인 11시 30분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에 맞서서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SNS에 이제 독려하고 나섰는데요. SNS 어떻게 올렸는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 2월 17일 금요일 오늘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현역 의원, 보좌진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지역위원장들 모두 다 이 자리로 모여라, 모이자 국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500명 정도 지난번에 한번 그때 모였던 적이 기억이 얼핏 나긴 하는데 그러한 모습, 거의 그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우는 그러한 모습이 또 한 번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죠. 규탄 대회 했을 때 한 차례 검찰 독재 규탄 대회 했을 때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연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결과인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팽팽합니다. 통과시켜야 한다.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49.2, 43.6. 잘 모르겠다. 7.2% 이런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로 들어가면은 극명하게 엇갈리죠. 당연히 체포 동의안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85.6 그리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9.5%나 있긴 하군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근데 이게 부결되든 가결되든 간에 이번이 끝은 아닙니다. 다음 신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돼 있는 상태지만 김문기 전 차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재판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거의 매주 재판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다음 달 3일 그리고 17일, 31일 이미 공판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공판 준비일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본 공판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정자동 호텔, 백현동 옹벽 아파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것 또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매주 재판이 열리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하루 걸러 하루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어떻게 다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대로 당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걸 그때 대응을 하겠다 지금 현재 그런 계산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전념하고 그다음에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움직임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런 기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정말 두세 번 그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돼도 네. 본인은 그러니까 여의도와 서초동 또 일부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실제 현실화될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저기 얘기하는 지금 수사 중인 백현동, 정자동, 뭐 대북송금 이것까지도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정말 아주 자주 이제 법정의 네, 네, 모습을 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현재로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데도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 현재와 같은 체제로 그 선거를 치를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가 만난 민주당 사람들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아직 그게 다수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아마 상당한 정도의 예열 기간을 거치면 네. 그 예열이 실제 시동이 걸리는 상황까지도 저는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런 시점은 각자 예상은 좀 다르겠지만 네. 아마 올 연말쯤에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자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대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논쟁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